저 손님 요즘 많이 힘들어 보이지 않나요? 괜히 마음이 쓰이네요. 마트에서 오래 일한 김정민 씨는 며칠 전부터 유독 눈에 띄는 손님이 한 분 있었다고 해요. 사람을 오래 상대하면 말이 없어도 상대에게서 느껴지는 기운이 있기 마련이죠. 정민 씨는 그 손님에게서 자꾸만 불안함을 읽어냈다고 합니다. 오늘은 아무도 몰랐던 한 노모의 이야기와 그분이 감춰온 진실, 그리고 마을에 일어난 작은 기적을 전해드려요. 사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마트 직원들은 하루에도 수백 명의 손님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낯선 얼굴인지, 익숙한 얼굴인지, 평소와 다른 구매인지 감이 오기 마련이죠. 그날도 정민 씨는 계산대를 정리하며 퇴근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때 낡은 카디건을 조심스레 여민 뒤 카트를 밀고 들어오는 한 노모가 보였어요. 작고 마른 체구의 노모는 카트를 힘겹게 밀며 계산대로 다가왔습니다. 정민 씨는 문득 그분의 손이 크게 떨리고 있는 걸 보게 되었어요. 카트도 오래돼 삐걱거렸지만 무엇보다 노모의 기력이 너무 약해 보였어요. 그런데 카트 안에는 계란 10판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정민 씨는 놀랐어요. 보통 가정에서는 계란을 그렇게 많이 사지 않거든요. 정민 씨는 조심스레 말을 건넸어요. 할머니, 이거 들고 가시기 힘드실 텐데 도와드릴까요? 노모는 작은 미소로 말했습니다. 에구, 몸이 조금 불편하긴 해도 이 정도는 익숙하답니다. 목소리는 따뜻했지만 어딘가 쓸쓸함이 묻어 있었어요. 그리고 지갑에서 꺼낸 지폐는 금방 은행에서 인출한 듯한 바삭한 새 지폐였죠. 정민 씨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형편이 어려워 보이시는데 왜 늘 새 지폐로 계산하실까? 하지만 정민 씨는 더 묻지 않았어요. 누구에게나 사정은 있으니까요. 이상하게도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노모는 똑같은 시간에 나타나 같은 표정과 걸음으로 계산대로 오셨어요. 그리고 장바구니에는 늘 똑같이 계란 10판이 정확하게 담겨 있었죠. 정민 씨는 어느 순간 그 시간이 되면 자연스레 입구를 바라보게 됐어요. 혹시라도 노모가 오지 않으면 괜히 불안해 마음이 자꾸 쓰였어요. 노모는 계산을 마친 뒤 마트 문 앞에서 꼭 한번 뒤를 돌아보곤 했어요. 누가 따라오는지 보듯 신경 쓰는 표정이었고 그 눈빛엔 두려움이 스며 있었어요. 정민 씨는 걱정돼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할머니, 요즘 어디 편찮으신 데는 없어요? 노모는 짧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요. 고마워요. 늘 같은 말투였지만 왠지 숨기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노모의 지갑에서 떨어진 작은 종이 한 장이 정민 씨 눈에 들어왔죠. 그 종이는 오래된 메모와 인출표가 함께 묶여 접혀 있었어요. 정민 씨가 펼쳐보니 삐뚤삐뚤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계란 10판, 김치 조금,
아이들 밥. 그 순간 정민 씨는 노모의 반복된 행동이 단순한 장보기가 아니라 누군가를 챙기는 일일지 모른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늘 오던 시간이 지나도 노모가 보이지 않았어요. 하루, 이틀, 사흘, 며칠이 지나도 노모는 오지 않았어요. 정민 씨는 그 며칠 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혹시 쓰러진 건 아닐까? 어디 크게 다친 건 아닐까? 아니면 누군가에게 쫓긴 건 아닐까? 노모가 항상 뒤를 살피던 모습이 떠올라 정민 씨는 더 불안해졌어요. 결국 정민 씨는 동네 가게마다 직접 돌아다니며 묻기 시작했어요. 계란 자주 사가시던 그 연세 많으신 분 혹시 못 보셨어요?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전부 똑같았어요. 며칠째 안 보이던데? 몸이 안 좋으신가? 요즘 통 못 봤어. 그러던 중 문방구에서 일하는 아주머니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며칠 전 새벽에 큰 봉지 들고 저 골목 끝 단층 집으로 들어가시던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민 씨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그동안 노모가 뒤를 살피던 모습이 한 번에 떠올랐죠. 정민 씨는 망설임 없이 골목길을 따라 걸어갔습니다. 좁고 오래된 골목의 끝자락에서 작은 단층 집 하나가 보여왔어요. 희미한 불빛이 창문 틈으로 새어나오고 있었죠. 정민 씨는 조심스레 문을 두드렸어요. 계세요? 대답이 없자 문고리를 잡아봤는데 문은 잠겨 있지 않았어요. 문을 열자마자 정민 씨는 그대로 숨을 멈췄습니다. 문이 열리자마자 좁은 방 안의 풍경이 한눈에 들어왔어요. 방 안에는 삶은 계란이 소쿠리마다 가득했고 반찬통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어요. 공간은 좁고 낡았지만 정성스럽게 관리한 흔적이 보였어요. 그리고 방 한켠에는 세 사람이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옷이 해진 어린아이, 거동이 불편해 보이는 노인 한 분, 그리고 몹시 마른 중년 여성. 그들은 서로를 기대고 있으며 아주 조용하게 앉아 있었어요.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아왔는지 눈에 한눈에 보였어요. 그때 정민 씨를 본 노모가 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몸이 좀 안 좋아서 마트엔 못 갔어요. 정민 씨는 놀람과 걱정이 뒤섞여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어요. 잠시 후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죠. 할머니 여기 계신 분들은 누구세요? 노모는 정민 씨를 한참 바라보다가 천천히 말했어요. 이 동네에 밥을 제대로 못 먹는 사람들이에요. 그러고는 세 사람을 가리키며 하나씩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이 아이는 아버지가 술만 마시면 맞았대요. 그래서 집을 도망쳐 나온 거죠. 저 노인은 며느리 버리고 가 버렸대요. 저 여자는 몸이 너무 아파서 일을 못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테이블 위 계란들을 가만히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걸로라도 하루씩 버티게 해줘야죠.
그 말은 단순한 친절이 아니었어요. 깊은 책임감이 느껴졌습니다. 정민 씨는 갑자기 눈물이 차올라 말을 잇지 못했어요. 정민 씨는 방안을 다시 바라보았어요. 낡았지만 정돈된 식탁, 반찬통들, 삶은 계란 소쿠리, 그리고 불빛 하나. 이 모든 게 노모가 혼자 해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노모는 한숨을 살짝 내쉬며 말을 이어갔어요. 이 사람들은 다 갈 곳이 없어요. 누가 챙기지 않으면 그냥 굶는 날이 많다고 하더라고. 정민 씨는 가슴이 먹먹해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노모는 작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나도 어릴 땐 늘 배고팠어요. 그래서 저 아이들이 그렇게 보이기만 하면 마음이 정민 씨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예전에요? 정민 씨가 묻자 노모는 부드럽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릴 때 너 집 앞에서 많이 울고 있었잖아. 문 앞에 반찬이나 계란 놔두면 그거 먹고 학교 가고. 정민 씨는 입술을 떨며 고개를 숙였어요. 그 기억은 잊고 살았지만 그 순간 모든 게 선명하게 떠올랐죠. 그게 할머니였어요. 노모는 당연하다는 듯 웃으며 말했어요. 배고픈 아이를 그냥 두면 안 되잖아. 그 한마디가 정민 씨의 마음을 강하게 울렸어요. 그리고 정민 씨는 그 자리에서 결심하게 되었어요. 이제 내가 할머니를 도와야 한다. 정민 씨는 그날 밤 집에 돌아가자마자 잠시도 쉬지 않고 움직였어요. 무엇을 해야 할지 마음이 이미 정해져 있었죠. 다음 날 아침 정민 씨는 마트 관리자를 찾아가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저 도와드려야 할 분이 있어요. 관리자는 처음엔 놀란 표정이었지만 정민 씨의 설명을 조용히 들었어요. 노모가 어떤 이웃들을 챙겨왔는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그분이 얼마나 힘든 몸으로 버텨왔는지. 말을 듣던 직원들은 하나둘씩 눈시울을 붉히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관리자는 담담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같이 도와요. 그 말에 정민 씨는 순간 눈물이 고여 올랐어요. 그날 오후 직원들이 따로 모여 앉아 회의를 시작했어요. 쌀은 내가 준비할게. 반찬 재료는 내가. 집 청소 도울게요. 아이들 장난감도 좀 가져올게요. 누구보다 바쁜 직원들이었지만 모두 한마음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정민 씨는 마을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글을 올렸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이웃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혼자 여러 사람을 챙겨온 분입니다. 글은 순식간에 퍼져나갔어요. 댓글에는 따뜻한 손길들이 끝없이 달렸어요. 주소 알려주세요. 제가 반찬 도와드릴게요. 아이들 옷 보내드릴게요. 청소 지원합니다. 정민 씨는 휴대폰 알람이 쉴 틈 없이 울리는
소리를 들으며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세상엔 아직 따뜻한 사람들이 많구나. 다음 날 아침 노모의 집 앞엔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한 손엔 반찬 봉투, 다른 손엔 쌀자루, 또 어떤 사람은 세제를 들고 왔고 어떤 사람은 아이들 옷을 들고 찾아왔습니다. 노모는 당황한 듯 했지만 누구보다 고마운 표정이었어요. 내가 이렇게까지 받아도 되나? 정민 씨는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먼저 베푸셨잖아요. 이제는 할머니가 받을 차례예요. 그 말에 노모는 잠시 고개를 떨구었어요. 그리고 조용히 눈시울을 적셨습니다. 며칠 뒤 노모의 집 앞 풍경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사람들의 발걸음이 하루 종일 이어지고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는 반찬을 정성껏 만들고 누군가는 방을 닦아주었어요. 또 다른 사람은 아이에게 책을 읽어주고 있었고 누군가는 고장난 문고리를 고쳐 달아주었어요. 노모는 그 모습을 멀리서 바라보다가 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계란을 10판씩 사러 가지 않아도 되겠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도와주니 나는 이제 너무 든든해. 정민 씨는 따뜻하게 웃으며 그 옆에 앉았어요. 할머니의 마음이 사람들을 움직인 거예요. 노모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작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방 안에는 따뜻한 온기와 사람들의 말소리 그리고 아이들의 웃음이 가득했어요. 한때 너무 조용하고 쓸쓸하던 이 집이 이제는 희망이 흐르는 공간이 되어 있었어요. 정민 씨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다짐했어요. 이분들이 다시는 굶지 않도록, 다시는 혼자 두지 않도록. 노모가 시작한 작은 선행은 동네 전체를 바꿔놓았고 그날부터 이 집은 진짜 이웃의 집이 되었다고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아무도 몰랐던 작은 선행 하나가 얼마나 큰 울림이 될 수 있는지 느껴지는 사연이었어요. 여러분의 하루에도 이런 따뜻한 순간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